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종교를 이용하는 테러입니다. 스리랑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스리랑카에서 현지 시간 21일에 부활절인데 연쇄 테러가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지금 최소 290명, 부상자는 500여 명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스리랑카 당국은 지금까지 2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290명 최소 참 끔찍하네요. 그렇죠. 주로 교회가 타겟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콜롬보의 성 앤서니 교회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고 그러고 이어서 콜롬보 북쪽에 있는 도시인 네곤보의 성 세바스티안 교회에서 이후 스리랑카 동부 바티칼로아 지역의 시온 교회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묵는 주요 호텔 3곳하고 콜롬보 남부에 있는 데이왈라 동물원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이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호텔까지 폭발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종교적 이유예요? 뭐예요? 일단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은 이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테러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나 세력이 나타난 건 아니어서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들은 일단 이제 스리랑카인들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스리랑카 내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였는데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불교계의 싱할라족하고 그다음에 소수인 힌두교계의 타밀족이 서로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예. 결국 1983년에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라는 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진 이 무장단체가 이 타밀족의 분리 독립을 추진하면서 무력 충돌이 본격화됐죠. 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2009년에는 사실상 반군이 이제 진압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내전이 종식이 됐는데 유엔은 27년간 양측에서 8만에서 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 이번에 테러도 바로 그 내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갈등은 굳이 도식화하자면 이제 불교와 힌두교 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테러는 또 이 당시 내전 당사자들이 아니었던 교회를 타깃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갈등 양상과는 좀 다른 새로운 양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 테러가 기존의 내전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근거가 있어요? 이 스리랑카 경찰청장이 지난 11일에 경찰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요. 내셔널 타우잇 자맛이라는 이슬람 극진주의 단체가 인도 대사관과 주요 교회를 겨냥한 테러를 계획 중이다라는 이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이제 스리랑카에 기반한 단체인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해외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극진 단체들에 이제 연관된 어떤 이 테러일 가능성도 여전히 이제 있다 이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두 그렇습니다. 번째 해석은 뭐예요? 스리랑카의 주주인 불교계 싱할라족 중에 이제 급진화된 어떤 부류들이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또 짚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내전 승리 이후에 이 싱할라족의 민족주의하고 불교 내의 극단주의가 강하게 결합을 하면서 이 중 일부는 이제 정치 세력화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들 중 일부가 그동안 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을 자행을 해서 큰 문제가 돼왔고 최근에는 서구에서 유입된 종교라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적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끔찍한 테러 안 됩니다. 안 되죠. 우선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정치적 비무장지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정치인들이 다들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언론은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말까지 기사 제목에 붙였는데요. 좀 차용을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문을 갔다고요? 오늘 이제 민경욱 대변인과 김홍일 전 의원 빈소를 찾아서 유가족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평생 화합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화합의 새나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제 기자 시절에 동교동을 출입했다고 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외에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각 당 주요 정치인이 다 이제 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홍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까지 불려졌었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많은 힘을 썼다는 건데요. 1974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 배우로 지목이 돼서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도 이제 그야말로 모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고문을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할까봐 책상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좀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 이런 회고도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때 고문 후유증이 파킨슨병으로 이어져서 고인에게 여러모로 이제 고통을 안겼던 것이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뭐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었죠. 2006년에 이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천만 원 수수한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맡았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때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이 사실 억울한 신세였다, 이런 취지의 또 회고를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종이백을 들고 이제 걸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게 당시 검찰이 확보한 이제 증언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미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병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혼자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뭐 주말엔 장외투쟁하다가 오늘은 조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당연히 뭐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또 조문을 간 거고, 또 당연히 또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빈소에 가서 한 말을 보면은 일종의 이제 속내가 좀 보여지는 듯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안 한 대통령이었고 서로 존중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정권이 하는 일에 자신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뭐 정치 보복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걸로 이제 되기 때문이죠. 예. 조국 민정수석이 김홍일 전 의원 세상 떠났다는 소식에 글을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또 독재를 찬양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린다라면서 이 기억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도 썼는데요. 이 김홍일 전 의원 사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정권하고 보수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극명히 갈리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걱정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김홍일 전 의원 명복을 빌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